안녕하세요,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지만 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시장 전반에 퍼진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전달 대비 0.28%가량 하락한 3,001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힘입어서 장 초반에는 3,043포인트 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이 순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0.55%가량 하락한 1,00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천선은 겨우 지켜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시젠이 오미크론 이슈로 9%가량 강세 마감을 했고요. P2E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위메이드가 8%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선 기관이 홀로 4,680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380억 원, 개인은 3,68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개인이 홀로 담아냈는데요. 1,81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90억 원, 830억 원가량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이번 주 주요 통화정책 일정과 중국과 미국의 실물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로 인해서 경계 심리가 유입되고 있는 시작인데요. 적은 수급의 변화로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오늘 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시면서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위해서 닥터강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분들께서 요즘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에 딱 걸맞는 전문가님이 아니실까 싶어요. 아, 네. 그런가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좀 가장 이 투자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점이 주도 섹터를 선별을 하는 것도 맞아요. 문제겠지만 그 주도 섹터 내에서 올라갈 수 있는 또 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좀 많은 상승률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이 대장주 종목들을 선별을 하는 게 가장 이제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자리에 함께하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장세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안 좋아지려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왔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하시면서 올해 말 그러면서 내년 초까지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섹터들 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지금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는가 이런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정말 중요한 달이고요. 내년을 준비해야 될 달이 12월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눌 테지만 1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1시간 너무 짧다. 닥터강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로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요. 방송 끝나고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슈팅스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별별 이슈 함께 체크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별별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에 대한 조선 비즈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약 40년 만에 가장 높은 6.8%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강조해온 연준이 좀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최고 경영자를 지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스 경제고문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연준 역사상 최악의 판단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6개월 연속 5% 이상의 상승률이 이어졌다는 점인데요. 11월부터 12월 CPI 상승률이 만약에 5%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면 1991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늘 14일 진행이 되는 FOMC에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는 관측에 힘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기 테이퍼링 우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잠시 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공장 추진에 대한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과 GM은 미국 미시간주에 세 번째 합작 배터리셀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 무려 2조 3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GM이 배터리 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전기차 전환의 속도를 내기 위함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세금 감면과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불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종가 역시 0.27%가량 하락한 73만 8천 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LG전자는 반면 애플카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이 되고 있다는 소식에 6%대 강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종가까지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면서 13만 4천 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LG 에너지솔루션 이제 정말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과 잠시 후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P2E 게임 규제에 대한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국내 시장에 출시된 블록체인 기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 결정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해당 게임에서는 게임 내 퀘스트를 10개 클리어하면 매일 50개의 코인을 획득할 수 있고요.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꿀 수 있는데요. 국내 첫 P2E 게임 규제 사례로서 P2E 게임의 열풍이 불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에도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 통보를 받은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는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게임 배급사인 나트리스는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같은 소식에 게임주도 급락을 했죠. 특히나 위메이드는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8.5%가량 밀리면서 15만 6,4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컴투스 역시나 5%가량 급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위메이드의 급락, 게임주 랠리가 이제는 끝나는 걸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후에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볼게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과 이슈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들어갔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한 것이 조금 성급한 말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FOMC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테이퍼링을 조금 더 앞당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지금 이제 조기 테이퍼링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는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연준 쪽에서 당장 뭐 작년까지는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일시적이다. 충분히 연준 쪽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수치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증권시장하고 연관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현재 이 증권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일단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가 인플레이션에 의한 것이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고가를 형성을 하고 시장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 부분이 이고 가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 쪽에서 긴축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뭐 9월 달 이후부터 해가지고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좀 조정이 들어갔었죠.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달에 있을 연준 FOMC 쪽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조기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증시에 현저하게 반영이 돼 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한 악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FOMC 이후로 해소가 될 국면이 좀 나오겠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크게 금융위기에서 많이 얻어 맞았었죠. 금리에 따른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드시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우려를 하실 부분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내년 초에 단행이 될 수가 있는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테이퍼링으로는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불어나 있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제로금리로 진행이 돼 있었던 이 제로금리의 시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마감이 되었죠. 미국 같은 경우도 조기 금리 인상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들을 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 내년 초반에 이 증시 전망이 안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다.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막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선별적인 매매들이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주식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유동성이 나와주기에는 좀 이제 제한이 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12월에 있을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증시 쪽으로 단기적인 충격은 나와주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큰 폭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내년 초 금리 인상 같은 경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이슈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좀 주목해 보셔야 할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년 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겠다. 선별적인 종목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미국에 또 세 번째 배터리 공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또 이러한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상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전기차 쪽, 2차 전지 배터리 쪽이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의 주력 상품, 메모리 반도체의 이 시장 규모를 2025년에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과반 이상을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쪽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반도체 이후로 포스트 반도체로 2차 전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막 2차 전지 쪽에서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최근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하고 굉장히 좀 수급에 있어서 경합을 겨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 전도 유망한 그런 기업임은 부정은 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한 5년 정도 동안에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이 2차 전지 설비를 위해서 투자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장부를 까서 이 숫자들을 보는 게 무서울 정도로 2차 전지 쪽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워낙 이제 좀 기업 내부에서 자금이 메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원하는 배터리 수요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와중에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같은 경우는 배터리 3사 쪽에 현재 지금 자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해당 2차 전지 사업부를 전부 다 떼내서 상장을 하려고 하죠. 결국에 상장의 목적은 돈을 좀 마련을 하기 위함이고요. 일단은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당장 이제 미국 쪽에다가 현지 법인 GM 쪽과 같이 해가지고 거의 지금 단기적으로 유증을 통해서만 한 2조 원 정도를 자금을 좀 조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설비 투자로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관련된 내용 최근 나왔었던 당장 어제 나왔었던 이 미국 쪽 공장 외에도 방금 말씀을 드린 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거의 대박이 날 것이다라고 거의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최소 지금 여기서 이 상장을 통해서 조달을 한 자금을 통해서 최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서 한 3년 동안 한 10조 원 정도를 설비 투자를 지금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에 부각을 받았었던 거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소재 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소재 쪽이 12년 PER이 전부 다 지금 50배를 상회를 하게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에 반해 가지고 2차 전지가 화랑이라고는 하나 지금 이제 이 배터리 3사 쪽에서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부품주 아니면 장비주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사실 올해 실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못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들 때문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상장 이슈 내지는 이제 현지법인 쪽에서 유증을 통해서 신규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았었던 부품주, 장비주들 이쪽이 지금 이제 이번 타이밍에 기지개를 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한 3년, 4년 정도 안에 현재 지금 생산을 하는 배터리 뭐 공급량의 2배 이상을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천문학적인 금액들이 장비주들 이쪽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게 투자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가 들어가는 장비주와 그리고 부품주를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잘 선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P2E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P2E 게임에 대해 이제 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위메이드, 뭐 M게임 오늘 대부분의 게임주들이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최근에 그 블록체인이랑 연결이 된 그 P2E 게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악재로 인해서 랠리가 끝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 최근에 코스닥 장세가 게임주의 대세 상승으로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지금 게임주 쪽이 NFT 쪽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P2E 게임으로 좀 자리를 매김을 하다 보니까 위메이드가 뭐 대세 상승을 하고 지금 업종 지수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가장 컸었던 게 코스닥 반도체 장비주였고요. 그 다음이 코스닥에서는 제약주 쪽이 시가총액 상위 업종으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게임주 쪽이 대세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쪽에서 뭐 위메이드라고 하던가 아니면 뭐 카카오 게임즈라고 하던가 이런 게임주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게 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좀 시가총액을 따라잡았습니다. 주요 업종으로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치고 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P2E 게임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게임을 하는 걸로 현금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글로벌 추세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게임 규제가 굉장히 좀 심했죠. 특히나 이제 또 아무래도 뭐 중국 쪽에서 한알령도 나와줬다 보니까 업황이 굉장히 안 좋게 진행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이 P2E 게임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그 P2E 게임인 미르4 이게 위메이드 쪽이 글로벌 대흥행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당장 개발사인 우리나라에서는 운영이 되지 못하는 좀 총극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워낙 이제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글로벌 대흥행을 했었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뭐 2만 원대에서 20만 원 이상까지 10배 이상을 대세 상승을 한 그런 부분인데 뭐 폭발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한 4개월, 5개월 굉장히 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61선이 고점 구간하고 너무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지금 조정이 나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61선 구간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 지지 구간이 안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 P2E 게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추세예요. 이 부분을 이제 막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부 정책적인 부분도 사실 이번에 몇 년 동안 계속되었었던 미성년자 게임 이 셧다운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계속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세적으로 기회로서 좀 창출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코스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좀 무방합니다. 코스닥의 지금 이제 이 업종 지수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 쪽 업종이 최근 들어서 여기서 움직임이 그대로 코스닥 쪽으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중 내내 좀 강했죠. 그러다가 오후장에 좀 빠지기는 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 내내 계속적으로 약세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위메이드가 장 초반부터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쭉 이제 매물이 나와주다 보니까 여기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서 좀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데,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 NFT 기대감, P2E 게임으로 연결이 되는 NFT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지금 장세에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이 메타버스 그리고 NFT, 이게 전부 다 접목이 돼 있는 게 게임 쪽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빗썸 그리고 초록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싸이월드 쪽하고 지분을 맺던가, 아니면은 뭐 유증을 참여를 한다라고 하던가, 지분을 이제 서로 상호 교환을 하게 되면서 혈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NFT 거래소에 대한 좀 선점 움직임까지도 같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뭐 비덴트까지도 같이 이제 엮여주게 되면서 최근 코스닥 장세를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지금 이제 뭐 추가적인 종목들까지도 함께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다 말씀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P2E라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지금의 하락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별별 이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들을 정밀 분석해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종목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유진 로봇입니다. 삼성전자가 신산업으로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로봇 사업 팀으로 격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초 가전 부분 산하에 로봇 TF를 신설한 이후 연말 조직 개편에서 팀으로 이를 신격시킨 것입니다. 삼성봇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로 직행을 한 유진 로봇, 장중에 상한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4,15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포뱅크입니다. 애플이 개발 중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에 대해 부품 공급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면서 오늘장 인포뱅크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현재 애플카는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지만 2025년쯤에는 공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이에 따라 애플 관련 부품주에 주목해라라는 조언을 했는데요. 인포뱅크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상한가 조금 풀리긴 했지만 22%대 강세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18,000원 넘어서면서 장을 마쳤네요.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NHN벅스입니다. 싸이월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이죠.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NHN벅스는 싸이월드 Z와 싸이월드 BGM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다가오는 17일 싸이월드 재출시를 앞두고 시세를 연일 분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27,350원까지 상승 추세가 나왔지만 그 후에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4% 상승한 22,700원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입니다. 2차 전지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상상인 증권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기존 생산 능력 증설 하에 2025년까지 압도적인 성장을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율 상승과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 증가 등을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는 4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좀 시세를 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약세 흐름 지속했고요. 1%가량 밀리면서 51만 3,500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마지막 특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 메디칼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연일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죠.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세종 메디칼의 자회사인 제넨셀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치료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에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도 1,870원가량 상승하면서 8,120원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네, 이렇게 5가지 특별 종목들 함께 살펴봤고요. 몇몇 종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보도록 해야죠. 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종목은요. 유진 로봇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삼성의 로봇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삼성 쪽에서 지금까지는 TF 쪽으로만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네. 지금 정규 사업부로 오늘 이제 격상이 됐죠. 사업 조직이 좀 개편이 되게 되면서 일단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로봇 쪽이 지금 로봇 사업부로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 그런 기대감보다는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스마트 그리드 내지는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지금 일단은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더 좀 와닿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로봇 조직을 강화를 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생각이 나는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투자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지금 파운더리 제2공장을 설비를 할 것으로 이제 텍사스 쪽으로 확정이 되었죠. 여기서 이제 최첨단으로 이 공정들이 완비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기대감이 오늘 로봇주 쪽으로 받아줬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들 때문에 오늘 이제 유진 로봇이 상한가를 간 게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유통 로봇 쪽으로 좀 국제 표준을 취득을 한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물류 관련된 로봇,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 장비들을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상한가를 갖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로봇 관련된 이슈가 연초 외에는 조금 없었어요. 추세가 굉장히 한 1년 정도 동안에 좀 빠졌는데 이 추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슈 내지는 조금 더 강력한 게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으로 특히나 로봇 쪽에서 워낙 좀 접점이 강했었던 스맥이죠. 얘가 이제 분사가 돼가지고 나온 좀 그 로봇 기업인데, 스맥 같은 경우 오히려 이쪽이 더 각광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조금 꼬리를 길게 달리고 좀 하락을 좀 하면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 좀 봐야지 알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봇에 대한 관심은 다시금 커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NHN벅스인데요. 이 NHN벅스가 연일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7일 날 싸이월드가 재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이 출시를 앞두고 이 종목을 조금 청산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해야 돼도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산해야겠죠. 오늘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물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거의 상한가 가는 듯 하다가 4% 정도에서 마감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들어가셨으면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사실 고점 구간에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금 이제 급등 폭등하라는 종목들이 보통 이런 이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좀 큽니다. 지금 싸이월드 쪽에서 메타버스를 탑재를 한 그런 이제 어플을 좀 출시를 한다라고 좀 얘기들이 나와줬는데 사실 이 부분 생각해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와줄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와졌어요. 정말 만약에 이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좀 이제 더 움직이려고 하면은 이 지금 출시 이후로는 좀 빠지다가 실제로 지금 이 만약에 싸이월드 메타버스 어플이 대박이 난다. 이용자가 몇백만 명이 된단다. 당장 이제 싸이월드가 전성기 때 이용자가 한 3천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싸이월드 쪽에서 잠깐 이제 뭐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던 뭐 사진들, 동영상들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준다라고 했을 때 한 900만 명이 좀 접속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파급력이 뭐 추억팔이가 아니라 이게 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 쪽이 사실 실제 사업으로 연결이 되면서 실적을 단기간 안에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싸이월드 쪽에서 치고 가주면서 선점 효과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출시 기대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나왔고요. 특히나 이제 또 뭐 주말에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 여기서 이제 또 이 뭐 도토리 페스티벌 나와주게 되면서 상한가로 지금 이제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호재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 이후를 조금 노려보셔라. 뭐 단적인 예로는 지금 싸이월드 같은 경우는 빗썸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있죠. 빗썸 쪽이 지금 뭐 비덴트 아니면 뭐 초록뱀 미디어, 위메이드, 싸이월드까지 전부 다 이제 지분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서 신사업 모멘텀이 굉장히 활발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 신사업 모멘텀으로서 강력하게 좀 발현이 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메타버스하고 NFT 이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접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 지금까지는 시장 속에서 이 빗썸 쪽이 굉장히 뜨거운 기업들, 뭐 위메이드 최근에 뭐 10배 이상 갔죠. 아니면은 뭐 NH복사 같은 경우 싸이월드 워낙 이제 이 서비스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수급들이 빗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화폐 점유율 7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 게 또 업비트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두나무 기대감까지도 나와줄 수 있는 다른 쪽 섹터.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업비트 쪽 최근에 이제 지분 투자가 들어갔었죠.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막판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 뭐 이제 장중에 뉴스도 좀 나와줬고요. 뭐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이제 비상장 기업들 좀 투자를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대박이 났다. 두나무 취득할 때 당시 때 600억이었는데 이 600억 지분 가치가 작년, 올해 두나무가 돈을 엄청나게 벌게 되면서 이 지금 지분 가치가 1조가 됐다. 뭐 20배 이상을 번 거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까지 NFT 쪽은 빗썸이 이슈들을 전부 다 선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업비트가 좀 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쪽에서 또 후발주자 종목들이 업비트 쪽으로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까지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의 시세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이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이슈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인데요. 에코프로 BM 상장인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66만 원까지 오늘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입성하게 된다면 뭐 2차 전지 관련 주제 뭐 다시금 좀 주목받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시 뭐 주목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중요한 건 단기적인 관점인데 이미 지금 고가를 형성을 하고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65만 원은 단기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던가 아니면은 LNF라던가 2차 전지 소재 쪽이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요인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에코프로비엠이 인플레이션 쪽에서 좀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2차 전지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들이 엄청나게 비싸졌죠.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이 소재들이 비싸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이 판매를 하는 2차 전지 소재의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플레이션 수혜로서 실적이 뻥튀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이에 반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소재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악재로서 이제 발현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LG화학 쪽이나 뭐 SK 쪽, 뭐 삼성 쪽 이쪽으로 수급을 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수혜 때문에 소재 쪽으로 좀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줬어요. 두 번째로 좀 이
소재주가 폭등을 했었던 원인이 지금 이 배터리 3사가 앞서 이제 이슈를 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이 배터리 3사가 전부 다 분할 악재가 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수급을 받았었던 해당 종목들이 지주회사로 이제 좀 전락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인 삼성물산 이런 느낌으로 이제 좀 가버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소재주 쪽이 굉장히 너무 많이 이 각광을 받았다. 단기적으로 PER이 50배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미 23년, 24년 예상이 되는 모든 실적을 반영을 한 그런 주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지금 이제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분할 상장을 성공을 해서 자금 조달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SK 같은 경우, 삼성 같은 경우도 뒤처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투자 설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내년 연초에 연준 쪽에서 조기금리 인상 얘기가 나와주면은 인플레이션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자산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소재주들 지금까지 상승을 불러일으켰었던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하락으로 지금 좀 연결이 되겠죠. 특히나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던 성장주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너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미 뭐 대장주로서 폭발적인 대세 상승을 이룩한 소재 쪽보다는 비교적으로 저퍼를 유지를 하고 있는 올해 내내 이제 자금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 쪽, 부품 쪽이 PER이 20배도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저평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 이제 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마치고 9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는 2차전지 소재 쪽이 대장주 업종이었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NFT 쪽에서 위메이드가 대장주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올해 이제 1년 동안 현재 지금 뭐 이 실적 쪽에서 한 400%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정도 동안에 기관들이 이 종목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연초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TV 방송 끝나고 진행을 하는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2022년에 주도 업종으로서 튀고 올라갈 수가 있는 이 업종들 공개를 해드리고 종목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마치고 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2차 전지, 메타버스 등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과연 내년은 어떤 업종들이 시장을 주도할까요? 저 PER을 갖고 있는 종목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입장이 할 수가 있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닥터강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꼭 하고 눌러주세요.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곧바로 진행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 수익률 탑3를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이티넘 인베스트가요, 탑3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 방송 이래 저희가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10월 20일에 최고가 터치하면서 40%에 가까운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넵튠 같은 경우에 11월 1일 공략주였죠. 3주가 채 안 된 시점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42%의 수익률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넘버원 카스 같은 경우에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66%의 상승률을 자랑을 했네요. 이 종목들 중에서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넵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넵튠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었고 35,000원 터치하면서 42%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주가 안 된 시점에서 슈팅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지금 넵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약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한 종목이라도 수익을 못 보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진짜 마지막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탑승을 해보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상한가는 안 나왔는데 뭐 급등은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넵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메타버스 NFT 쪽으로 좀 직접적으로 투자가 들어갔어요. 원래 여기서 사업 영역이 내용이 나오는 게 메타버스 쪽 VR 쪽 이쪽으로 이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가 올해 좀 대세 상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편입이 됐죠. 메타버스가 사실 이제 특정을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뭐 엔터 업종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 플랫폼 쪽이 전부 다 들어갔는데 여기서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좀 비중으로서 넵튠이 편입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기관계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보셔라라고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됐어요. 거의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마지막으로 좀 찍어 드렸었던 것 같은데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사실 들고 있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리고 40% 이상 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저점 구간을 형성을 어디서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장기평선이 골든크로스를 임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61선이 61선이 120선을 맞고 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추세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또 잡으시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타점으로서 주도 업종들 메타버스는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끝이 났고요.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도 업종들 종목도 찍어 드릴 일 있으면은 또 찍어 드리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넵튠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승 탄력이 나올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다음에 42%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경우 이제는 시장의 눈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다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좀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금별 공략주 AS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인데요. 오늘 닥터강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뭐 공교롭게 2차 전지 쪽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관심주 종목도 좀 강조를 드렸었던 방송 내내 좀 강조를 드렸었던 2차 전지 쪽.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죠. 이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100% 납품을 하고 있는 나인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일단은 테슬라 쪽 기대감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왔었던 그리고 이제 올해 연초 같은 경우는 LG가 전장 부품 쪽으로 사업 진출을 완전 이제 좀 가시화를 했었죠. 마그나 쪽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 한 2차례 정도
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 기대감이 나왔었던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신성 델타 테크보다 더 올라가는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초 정도에 형성을 하는 쌍봉을 좀 형성을 하고요. 1년 정도 동안에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죠. 이게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쪽에서 지금 설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나이테크 같은 경우는 LG 이 에너지솔루션 쪽으로만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걸 지금 못 하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발상으로 이 부분이 지금 다운턴을 하고 마지막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저점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의 합작법인의 추가적인 미국 공장 설비 투자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부분이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마그나 쪽과 LG 쪽이 지금 합작법인 설립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애플카 쪽 위탁 생산을 할 것이 거의 좀 유력하게 전쳐지고 있죠. 이 기대감까지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인테크가 지금 납품을 하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효율을 결정을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지금 유입이 된 12월 달에 지금 강력하게 저점을 지키는 양봉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의미하게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가 지금 이제 3,440원입니다. 시가 이하 접근을 하시면서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일 양봉 뛰었었던 이 시가 구간 3,100원 이 구간 이제 손절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500원 정도 매물이 조금 셉니다. 이 구간 단기적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이 구간 뚫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 기대감이 나와주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긴 관점으로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나인테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4,500원, 만약에 힘차게 전고점을 향해 돌파를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전고점 돌파까지 노려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3,1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강 전문가님과 오늘도 슈팅스탁을 통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닥터강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못 들으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이제 뭐 연말 같은 경우는 수급이 거의 뭐 전무합니다. 움직이는 종목들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주도 업종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기관계들 같은 경우는 숫자에 추종을 합니다. 실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을 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TV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2차 전지 부품 쪽, 장비주, 이 업종들 굉장히 유심하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서 관심주까지 제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올해 이제 아주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400% 이상 어닝 서프라이즈가 거의 확 실시되고 있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3개월 동안 하루도 안 빼고 기관들이 전부 다 모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이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서 강력한 대세 상승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고 제가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하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 부분들, 종목들 공개해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강 전문가님께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내년의 주도 종목이 될 만한 종목들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켜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탁 4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에는
있는 노란색 바 방송 보기를 꼭 하고 눌러주시면요. 잠시 후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올해를 차근차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 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대박 나기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한 주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생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